안녕하세요. 따라쟁이 찰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가지고 사실 며칠 동안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한 1, 200명, 50명 이렇게 이제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 생각을 그냥 자유롭게 담았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사실 실감하게 됐습니다. 오늘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소싱 관련돼서 얘기를 할 건데 몇 가지 이제 얘기도 만들어서 좀 넣어봤고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두 이제 시작하는 단계, 시작 전 혹은 시작한 지 얼마 아닌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 의도치 않은 갑작스러운 사막에서의 출발 이렇게 제가 써놨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20대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들였거나 30대에 치열하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도중 지쳤을 때 40대에 이제 가장으로서 혹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의 어떤 스트레스로 힘들 때, 그리고 50대에 퇴직을 앞둔 분들, 그리고 퇴직을 하시는 분들, 퇴직을 하신 분들, 이제 여러 이제 포지션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오프라인의 어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업이나 장사들이 생각 외로 어려워요. 그렇다고들 하고 TV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죠. 유튜브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세상이 변하고 있긴 하니까 온라인에서 어떤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구나, 거기에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한 것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가속화됐죠. 그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포지션에 있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바로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을 어떻게 왔는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지금까지는 주어진 대로 살아왔고 어떤 분들은 정말 즐겁게, 어떤 분들은 힘들게, 어쨌든 떠밀려서 혹은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이제 살아오다가 어느 시점에 멈추게 됩니다. 멈추는 순간 저희 주변이 사막으로 변해요. 사막으로 변했다는 것은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혹은 막막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사막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사막입니다. 사막은 동서남북이 없어요. 혹은 그냥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밖에 없는데 임의대로 이제 동서남북을 정하죠. 움직이지 않는 방법 외에 동서남북으로 가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보통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는 것도 매우 현명한 방법이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 매우 불안해집니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해에도 한 자리에 멈춰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불안한 시간을 보내겠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땐 가장 최악의 경우는 멈춰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어디론가 간다면, 체력이 닿는 한 어디론가 간다면 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멈춰 있으면 저 멀리 답이 있더라도,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혹은 잘된 길로 가더라도 그런 것들보다도 가장 최악의 경우, 멈춰 있는 경우, 그것을 이제 제외할게요. 그 누구도 멈춰 있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그럼 동쪽에 저 멀리 식물이 없는 그런 산이 하나 있고, 서쪽에는 아지랭이 때문에 확실치 않은 오아시스가 있고, 저 북쪽에는 뭔가 반짝이는 북극성처럼 보이는 별이 하나 떠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남쪽은 군데군데 막 식물들이 있는데 다 죽은 나무들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실 건가요? 이거는 저희의 삶이고, 위기에 봉착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느낄 수 있는 상황이죠. 어디론가 가는데 이제 개개인별로 어떤 상황에 대한 근거, 확신을 이제 가지게 되고, 북극성을 따라가는 게 방향성을 갖기엔 가장 좋고, 무엇이 나올진 모르지만 한 것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같아 라고 북극성을 따라가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저쪽에 죽은 나무가 많은 걸 보니까 저 건너편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나무가 있을 거고, 살아있는 나무 끝에는 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오아시스가 있는데 확실치 않은데 저게 진짜 오아시스인지 아닌지, 일단 그래도 오아시스가 안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 같은 그곳으로 가는 게 더 확실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 이제 방면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네 가지 방향에서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일단 그거를 전제로 깔고 가겠습니다. 이 사막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면 정답은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든, 뭐 높은 사람이 되든 낮은 사람이 되든, 돈이 많든 적든, 적당하든, 뭐 공무원이든 뭐 사업을 하든, 사실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정답은 없는데,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확신.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어느 방향으로 가든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멈추지 않고 가게 되고, 멈추지 않고 가게 되면 무조건 결과를 얻게 된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디론가 가는데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일정 부분 가다가 결과를 못 얻은 상태에서 다시 뒤돌아가거나 다시 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가장 나쁜 최악의 경우가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지? 무언가를 하는데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신을 가지고 일편단심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지금 이 사막을 둘러보듯이 면밀히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개개인별로 봤을 때, 저 오아시스는 분명히 신기루야. 이러해서 저건 신기루일 거야. 이쪽에 이제 죽은 나무들이 있다는 건 저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하다는 증거지. 하지만 저 북극성이 있는 곳으로 가면 최소한 같은 방향으로는 갈 수 있고, 멈추지 않고 간다면 언젠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 나타나게 될 거야 라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내는 게 나의 확신을 더 확고하게 만들고 계속 앞으로 가게 되는 그런 힘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한다고 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나 책이나 이런 데에서 혹은 주변 사람들이 이거 해서 돈 벌었어. 이거 해서 돈 벌었는데 요거 300만 원 내주면 요 어떻게 버는지 알려드릴게요. 라거나 뭐 여러 가지 이거 해서 돈 벌었는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라거나 여러 가지 단편적인 일들이 막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그냥 가면 아까 말했던 거 같은 상황이 나요. 중간에 가다가 결과가 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확신이 안 서서 가는 길을 가다가 멈추게 됩니다. 그게 가장 최악이에요. 가다 멈추는 거. 어떤 방법이든 뭐 사기꾼 같은 강의를 듣고 가든 혹은 뭐
평범한데 너무 말이 많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든 가다 멈추는 게 가장 최악이고, 가다 멈추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제가 이제 이 몇 가지 옵션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이제 위탁이냐 사입이냐, 국내냐 국외냐, 도매냐 공장이냐, 동일 제품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조금 차별된 제품을 가져오느냐, 소량으로 가져오느냐 대량으로 가져오느냐 아니면 컨테이너 물량으로 가져오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옵션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조합이 될 수 있겠죠. 뭐 AAA는 누가 봐도 이제 이제 밑에 급이죠. 위탁으로 국내의 도매처에서 동일한 제품, 누구나 파는 제품을 소량으로 가져온다. 뭐 이런 것들. 요걸 제가 사실은 자세히 쭉 한참 동안 설명했는데 녹화하다가 녹화본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을 자세히 안 하는 게 낫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략하게만 할게요. 이렇게 이제 뭐 B, 두 번째가 B면 똑같은 상황인데 국외에서 가져온다. 이런 거는 이제 바로 그 해외 구매 대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A, B, B, A,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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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맨 앞이 이제 B부터는 바로 이제 사입을 해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사입을 하고 있고 제 이제 성향에 맞아요. 물론 이제 요 앞에 B부터는 사입, 요 B부터는 자금이 들어갑니다. 자본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위탁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금 자본이 생기면 사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입을 하면서 국내 공장 혹은 국내 도매처에서 하는 것도 좋아요. 초반에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보통의 이제 해외 제조 공장은 중국에 있거든요. 대부분 중국에 있어요. 왜냐? 정말 값쌉니다. 값싸고, 물론 우리나라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품들이 뭐 메이드 인 차이나인 이유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차후에는. 그래서 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조합 중에 이제 요 큰 글씨로 써놨잖아요. BBBBC. 사입을 해외에 있는 공장에서 차별화된 제품으로 가져온다. 물론 컨테이너 물량, 최소한 컨테이너 20피트, 뭐 40피트 이렇게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처음에 할 때 20피트 컨테이너는 하나 채워온다. 요 상황이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져올 수 있는 최적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이렇게 하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 오프라인을 뭐 오랫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오프라인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공장도 찾아보고 공장에 직접 가보고 공장 사장이랑 만나서 술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도 고민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그냥 사업이라고 보면 이 단계를 저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가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단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단계를 가면 되는구나 하는데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저는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이렇게 하면 돼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정말 큰 부담을 갖더라고요. 컨테이너로 가져오는 것도 부담이고, 조금 다르게 이미 검증된 제품인데 저 사람이 파란색으로 잘 팔고 있는데 내가 빨간색을 가져와? 안 팔리면 어떡하지? 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 컨테이너를 가져오는 거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외국 공장, 그걸 어떻게 믿지? 뭐 돈을 먼저 주나? 나중에 주나? 뭐 이런 뭐 걱정. 그리고 물건을 사입하게 되면 내가 가진 금액이 잠기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이 모든 집약체죠. 걱정의 집약체. BBBBC.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온라인 판매 결국 시장 목타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전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전형적인 이유. 제 주변에 지금 그러신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자, 볼게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대박 아이템 선정. 처음부터 제대로 된 대박 아이템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금의 로스도 적고 뭔가 처음부터 월급을 뭐 300만원, 500만원씩 가져갈 수 있고 기분도 좋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작은 물건 깔짝깔짝 하는 거 맞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항상 회사를 다니면서 뭐 동료들이랑 술 먹으면서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대박 아이템 없어? 아, 요거 좀 돈 되는 아이템 하나만 있으면 정말 이 직장 때려치고 바로 사업하는 건데, 이 말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대박 아이템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 말을 자주 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100%입니다. 100%. 자, 처음부터 제대로 된 아이템을 찾으려고 해요. 두 번째는 품질이 좋고 최저가의 공장 제품. 품질도 좋고 금액도 싸고 그런 공장의 제품을, 그런 공장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공장.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제대로 된 아이템인데 품질도 좋고 최저가의 공장을 찾았죠. 아, 여기에 이제 나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기능, 나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기능을 딱 넣습니다. 공장이 얘기하죠. 한 컨테이너는 해야 되는데 컨테이너 수입. 이제 여기서 보면 물건들이 한 컨테이너를 차면 대략 물건이 이제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적게는 한 6, 700? 뭐 이렇게 뭐 되는 것들도 있어요. 싼 것들. 부피가 크고 싼 것들. 하지만 보통 한 1,000만 원부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0만 원 정도부터 정말 비싼 거 빼고는 한 3,000만 원? 한 컨테이너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적은 한 1,0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이제 하고 생각해 볼게요. 1,000만 원어치 이제 컨테이너를 수입하는 대박 아이템을 품질이 좋고 최저가의 공장에서 나만의 디자인 기능을 넣어서 이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이 1,000만 원을 하면 대략 마케팅비로 수입 비용만큼은 들어가요. 혹은 그 이상. 이 마케팅비는 뭐 대단한 마케팅? 저도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냥 광고비라고 그럴게요. 광고비 많이 들어갑니다. 1,000만 원어치 팔려면 광고비 많이 들어가요. 실제로 뭐 제가 무슨 광고 회사를 쓴다 이게 아니고 스마트 스토어, 쿠팡, 뭐 G마켓 옥션 ESM, 뭐 오늘의 집, 뭐 여러 군데 많잖아요. 광고비 많이 들어갑니다. 한 방에 1,000만 원 주고 광고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CPC라고 해서 뭐 클릭당 얼마, 100원, 500원 이렇게 하는데 좀 괜찮은 아이템들은 1,000원이 넘어요. 클릭당. 한 번 클릭하면 1,000원이 넘는데 10번 클릭하면 10,000원. 보통 이제 전환율이 뭐 몇 프로다, 5%, 3% 했을 때 광고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고 보통 이제 판매비에 뭐 20%, 30%, 뭐 적게는 뭐 10%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이제 유지를 해야 되니까 보통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그 1,000만 원 오케이 한 컨테이너 수입하고 1,000만 원 마케팅비 써 뭐 사진도 찍고 좋았어. 그 다음에 이게 유지가 되려면 한 2달치 재고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재고는 이제 둘째 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뭐 잡비까지 이제 잡비가 500에서 또 1,000만 원이 들어가. 벌써 후달리죠. 보니까 3,000이에요. 3,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여러분 그 행동으로 못 옮기는 분이 생각하시는 그 제대로 된 아이템, 대박 아이템을 찾고 품질이 좋은 최저가의 공장에서 나만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기능을 하는 제품을 컨테이너로 수입한다? 최소 3,000만 원입니다. 그냥 1,000만 원만 있으면 되지 생각하면 완전 하수. 불가능합니다. 그거 유지하려면 3,000만 원은 있어야 돼요. 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벌고 싶은 금액이 있잖아요. 보통 뭐 100만 원 벌고 싶어요 뭐 이런 말 있지만 저렇게 대박을 쫓는 분은 최소한 300에서 500은 벌어야지. 그러면 이제 3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300만 원 매달 받고 싶어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월급으로 뭐 300, 500, 700 이렇게 버셨던 분들이 그래도 300은 있어야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요. 300을 벌려면 지금 저희가 보통 마진이 맥시멈 뭐 30%, 20%, 그냥 적당히 15%, 아니요, 그냥 20% 좋다. 20%라고 볼게요. 20% 마진이라고 했을 때 20% 마진으로 했을 때 300만 원 나누기 0.2 하면 1,500만 원. 1,500만 원의 매출이 있어야 돼요. 1,500만 원의 매출이라는 건 한 3개월을 유지하려면 4,500만 원 4,500만 원의 매출이 3개월 동안 나야 되고, 이걸 하려면 최소한 만약에 이제 아까 20% 마진이고 그 매출 그 판매하는 판매 단가의 원가율을 뭐 35% 정도라고 했을 때, 대략 35% 정도라고 했을 때 지금 한 1,500만 원? 1,500에서 2,000만 원으로는 그 제품비로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2,000만 원이 제품비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지금 1,000만 원이었을 때 지금 3,0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2,000만 원이 들어가면 6,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잘 됐을 경우에, 이 모든 게 다 잘 됐을 경우, 근데 보통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해요. 대부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뭐 1억 훌쩍 넘어갑니다. 지금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손쉽게 1억을 쓰실 수 있는 분은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거 듣지도 않아요. 1억을 손쉽게 쓰는 사람, 이런 식의 접근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겠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생각을 쭉 해서 얻는 결론이 뭐냐? 나랑 안 맞아. 돈을 못 벌겠네. 뭐 이런 결론을 이뤄서 실질적으로 시작도 못하고 온라인 판매를 접습니다. 접는다는 표현도 웃긴 게 그냥 생각을 접는다.
온라인 판매 해봐야지 했다가 생각을 접는다로 결국 결론에 이르게 돼요. 이 모든 원흉은 어디서부터? 제대로 된 대박 아이템을 선정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마진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마진이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작은 경험을 쌓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여기 이제 쭉 여러 가지 중에 처음부터 BBBC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 얘기의 골자는 이거를 염두에 두라는 것이 골자고, 두 번째 골자는 처음부터 염두에 둔 이것으로 시작하면 망조다. 절대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작을 해도 위험합니다. 가진 돈 다 날릴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위탁이든 혹은 사입인데 국내에서 남들이 파는 거 따라하든 소량으로 일단 시작하시는 게 맞고, 이 작은 이제 소량 물건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경험을 꼭 쌓아야 돼요. 스마트 스토어 광고하는 법, 뭐 쿠팡에서 광고하는 것, 그리고 제품 상품을 올리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봐야 돼요. 어떨 때 지금 메인 소득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이때 지금 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이제 오늘의 이제 골자가 이 지금 BBBC라는 이 상태까지 오는 걸 목표로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작은 것들을 위탁이나 도매나 사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의 골자고, 요 이제 간략하게 요건 설명드릴게요. 그럼 사입을 국외 공장을 어디서 지금 요거를, 그러면 국외 공장을 내가 어떻게 알고, 나는 뭐 해본 적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이 지금 여기 요 이제 위탁이나 도매 뭐 국내에서 이제 소량으로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듣는 얘기가 많으실 거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국외 공장이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해외 공장을 찾는 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처음에 1688 있잖아요. 1688에도 공장이 있어요. 1688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외 공장이에요. 거기서 저렴하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제품, 커스터마이징 된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전시회를 갑니다. 해외 전시회를 가면 내 물건 좀 사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수만 회사가 옵니다. 정말 작은 한 평짜리, 3평짜리 부스에 뭐 매출이 뭐 10억에서 100억 이상 가는 회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전시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까 여기서 말했던 그 컨테이너를 수습할 수 있는 품질이 좋고 최저가 공장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 이게 한 번에 가서 찾지를 못해요. 이것도 경험이 있어요. 경험과 시간 등등. 1년, 2년, 3년, 4년, 5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해외 전시회를 꾸준히 다녀서 이제 경험을 쌓고 거기에 맞는 좋은 공장들을 가려낼 수 있어요. 이건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이걸 가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가기만 하면. 안 가보셨으면 못하지만 가기만 하면 어떤 제품이든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는 확신이 안 들더라도 이 작은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분명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공장을 만나거나 1688에서 이제 좋은 공장을 만나서
이제 차별화된 제품으로 컨테이너를 가져오는 이제 이런 방법이 최후에 우리가 가야 될 방법인데, 그 전에 소량소량 하더라도 이 1688에서 물건을 이제 천천히 사입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할 때 돈이 좀 별로 안 남아도 이렇게 이제 1688에서 이제 그 사입으로 이제 공장이랑 소통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돈이 더 이제 가격이 내려가겠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런 공장을 만나서 내가 상의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 이런 전시회나 직접 이 공장의 주소를 찾아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해외 전시회 가면 그런 종류의 제품을 만드는 데 가면 제가 이제 처음에 돈이 안 남는 제품들을 시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묻고 있다가 이 해외 전시회 가면 그게 만약에 인형이다. 그러면 해외 전시회 가서 그 인형을 만드는 공장에 자기가 지금 팔고 있는데 돈이 별로 안 남는 인형을 보여줘 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싸게 반값에 혹은 반의 반값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샘플을 만들어 보고 그거를 컨테이너를 가져오면 정말로 싸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요 근래 몇 가지 이제 메인 제품들 중에 제가 이제 원가율이 만 원에 팔면 한 3,500원 정도, 그냥 35%거든요. 3,500원 정도. 자, 볼게요. 1만원 판매가, 만원 판매가인데 원가율이 3,500원인 게 있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35%예요. 원가율이 35%. 원가율이 35%면 이게 이제 3,500원에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만원에 팔면 10% 부가세를 빼고, 그리고 수수료율이 이제 스마트 스토어는 5.6%, 그리고 쿠팡은 11.8%, CJ 온스타일 18%, 20%, 오늘의 집 20% 하는데 최대로 잡아볼게요. 10%에서 20% 됩니다. 제가 20%를 잡을게요. 수수료가 20%예요. 근데 이제 수수료가 낮은 것들도 보통 광고비는 또 높아요. 그래서 결국 비슷해. 광고비는 보통 10% 나옵니다. 아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한 10%, 11% 정도 하잖아요. 광고비가 20% 이상 나와요. 20%? 때론 제 거 파는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30%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수료가 높다고 생각하고 광고비가 낮다고 생각하면 10% 해서 원가율, 아까 35%라고 그랬죠. 35%에 가져오면 볼게요. 10% 플러스 20% 수수료 플러스 또 광고 10% 플러스 원가 35%면 총 75%입니다. 그러면 이익률이 25%가 나오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반품이나 불량률 이런 걸 따지면 20% 정도 나오면 되게 잘 나오는 거거든요. 계산상으로 해본 거니까 20% 혹은 15%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정도의 이익률이면 괜찮은 편이거든요. 2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688에서 물건을 사입하잖아요. 물건을 사입하면 보통 이렇게 35%, 그러니까 보통 3배수라고 하거든요. 3배수. 물건값의 3배수. 그러니까 3,000원에 중국에서 3,000원에 사입한다. 3,000원에 판다. 사입. 여기 이제 창고까지 들어오는 가격을 3,000원이라고 하면 판매는 정확히 3.3배수, 3.3배 정도 하면 만원 정도. 이렇게 하면 이제 원가율이 35% 정도가 되는 거예요. 대략 35% 정도면 이렇게 부가세 10%, 수수료 20%,
광고비 10%, 원가율 35% 해서 총 이익률이 25%인데 뭐 반품률 뭐 5% 한데 광고비가 조금 초반에 더 들어가면 뭐 그때는 이제 줄어들고 해서 20%에서 15%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 여러분들은 1688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이렇게 국내 판매가 대비 중국 물건값을 봤을 때 35% 정도면 해 볼만하다. 그냥 시작할 수 있다. 이 정도 하면 20%지만 운 나쁘면 뭐 10% 남거나 덜 남거나 이 정도다 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하던 제품이 이 정도 됐었는데 실제로 이제 저기 중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2번 타고 갔어요. 직항이 없어서 저기 대련에 갔다가 대련에서 뭐 린이라는 곳으로 넘어가서 이제 공장을 만났어요. 그 전에 이제 전시에서 만났는데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왜 이렇게 싸지? 한 5개 공장을 전시해서 똑같은 제품 만드는 회사를 만났는데 유독 하나에서 두 개 정도? 근데 유독 이 한 개 제품이 너무 싸서 안 되겠다 고민하다가 그냥 가자 해서 제가 언제 갔지? 12월 초인가? 그 정도쯤에 이제 갔어요. 그냥 약속 잡고 이때 간다. 나 공항에서 나 픽업해라 해서 이제 갔어요. 가서 뭐 여차저차 얘기는 나중에 한번 제가 그런 건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원가가 원가가 원래 2,5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 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가서 뭐 해서 결국 좀 가격은 올랐거든요. 850원 원가가 850원에서 1,200원 이 정도 이 정도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2,500원에서 850원 거의 지금 반값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이게 이제 반값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고 뭐 이익이 뭐 2배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원가가 반값으로 내려가면 이 원가율이 이제 여기서 한 10% 정도가 이제 50%가 빠지면 원가율이 여기서 이제 뭐 만약에 35%니까 대략 한 뭐 20%가 남으면 15%가 빠지면 마진이 이제 15%가 더 늘어나죠. 뭐 원가는 엄청 빠졌지만 전체적인 우리 국내에서 파는 거에 있어서는 원가가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익률은 뭐 아까 말했던 15% 정도 더 늘어나면 35%에서 뭐 30% 이익률 요 단계가 마지막에 대량으로 컨테이너로 가져갈 수 있는 단계다. 물론 제품마다 상황마다 수량마다 다 다르지만 심심치 않게 진행할 수 있어요. 심심치 않게. 저도 이제 몇 가지 아이템을 하나씩 하는데 이 세상의 아이템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고, 제가 1년에 이렇게 전시회를 통해서 하나 컨테이너를 가져오고 하는 거를 제가 뭐 한 번 가서 뭐 10컨테이너 가져오고 한 가지 제품 10가지 제품을 한 컨테이너씩 10개씩 가지고 그러지 못하거든요. 저도 돈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씩 작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원가율을 한 30% 낮춰가지고 이익률에서 한 10% 올리는 이제 그런 걸 했었고, 재작년에, 그리고 작년에 이제 요번에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컨테이너는 아마 3월달에 이제 오게 될 건데, 거기에서는 조금 더 너무 싸서 이제 품질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가서 샘플 만드는 걸 같이 직접 봤거든요. 만들더라고요. 괜찮게. 그래서 요번에는 경쟁이 심해지고 지금 온라인 판매가 힘들지만 이렇게 이제 나의 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이익률이 올라가지만 우리 전체적인 그 제품의 판매가 떨어지면 매출은 줄어들어도 이익률이 올라가서 결국 버는 돈이 같아지더라도 어쨌든 이익금이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이게 이제 이거를 왜 말씀드렸느냐, 이렇게
제가 이제 이런 사례가 있고 제가 이제 심심치 않게 그전에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경우가 좀 가끔씩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처음에 1688에서 물건 가져와서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뭐 고인물이 많은데 라는 그런 핑계를 댈 필요가 없이 일단 시작해서 리뷰를 좀 쌓고 조금씩 천천히 마이너스 보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나아가면 정말 큰 확신이 있는 그 뚜벅이 같은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다.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한 해, 두 해 이렇게 쌓이면 앞으로 장사를 하는데 큰 이제 확신이 들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말입니다. 이 차별화는 제가 다음번 이제 영상 이제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이렇게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에게 또 이해가 가게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구나를 알면 작은 것부터 해도 큰 돈을 버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앞으로 지금은 이렇지만 뭐 처음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그 생각으로 갈 수 있으면 작은 거 해도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저도 사실은 큰 돈을 벌지 못하고 뭐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잘 될 건데 나는 항상 우상향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나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고 뭐 질문 같은 거나 뭐 되게 뭐 사소해 보이거나 묻기 창피하거나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체크해서 댓글 답변도 드리고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쟁이 찰리였습니다.